부동산에 올랐어라 꿈을 안고 올랐어라. 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 김앤정 정직한 변호사 정재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바 김병민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 그거 믿고 안 샀잖아. 그 매매와 관련된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거래량은 데이터 상으로는 확실히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그 국토부 실거래가가 다 오픈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에 월별로 이제 등락은 굉장히 심해요. 등락 굉장히 심한데 평균적으로 한 아파트가 한 7천 건 정도가 한 달에 거래돼요. 서울의 경우, 서울의 경우.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했을 때 7월이 지금 1,600건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6월달이 피크였어요. 6월달이 한 15,000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줄은 트렌드가 보여요. 이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주 단위로 한번 바꿔봤어요. 주 단위로 바꿨을 때 어떤 트렌드가 보이냐면은 4월달까지 굉장히 떨어졌어요. 보면 4월달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600건 정도가 거래돼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8월달 거 보면은 8월 첫 주가 1,500건, 둘째 주가 1,100, 셋째 주 1,100, 넷째 주 1,00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보다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래량이 잡혀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강남 3구 같은 경우, 특히 강남구 8월 넷째 주 35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35건. 근데 사실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한 주에 거래되는 물량이 보통 50건에서 70건 사이예요. 그래도 줄었네요. 그래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4월달 같은 경우에 막 200건, 300건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든 건 맞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붙는 거하고 매매가가 붙는 거 같이 가요. 거래량이 떨어지는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주 단위로 분석했을 때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하락하는 트렌드가 아마 잡힐 것 같긴 해요.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매수자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매수자 쪽 그래프가 변했고요. 그리고 매도자 쪽에서는 이제 세금이 세잖아요.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자들이 그래프도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말소하면서 그 물량도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고 그렇게 세 가지가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팩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은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를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실물 경제가 지금 뭐 계속 안 좋아지고는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총체적인 사인들이 지금 다 안 좋은 사인들이에요. 여기서 그 사인 자체를 보여주는 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도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왔다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나오면 믿지 말자. 그게 이제 김 교수님의 믿지 말자 좀 심한가? 신고가는 있는데 그거는 아웃라이어. 경시하자. 아웃라이어, 예외적인 것이다. 아웃라이어. 예외적인 것이다. 그럼 여전히 개인들에게는 현재는 아이쇼핑의 시기다. 공부하시고 아이쇼핑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계속 대세 하락 얘기하고 있는데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거 외국처럼 뭐 20%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본인의 소득 수준이 정말 적정하고 사실 지금 역대 최저 수준 이자였거든요.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 내가 한 10년 그냥 이 상태로 살겠다. 그건 본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도하게 이걸로 재산가치 증식시켜야지 그 목적으로 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수용보상금은 일시금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대출 필요 그거는 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3기 신도시 보상금은 보통 풀리면은 그분들이 되게 그 주변 지역의 땅을 사요. 그거 갖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약간 마켓이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럼 경기도권은 오를 수도 있는 거네요. 경기도권 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 토지 수용을 당한 분들은 사실은 농업을 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하든지 자기 경제 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걸 사지 그걸로 뭐 대단히 부동산을 투자해서 뭘 하자 그거는 약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일부가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대단히 많이 임팩트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국산상황 가능성 굉장히 약하다. 베네수엘라를 연구하셨나요? 아니요, 몰라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규제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 지금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니지 않아요? 커피 한 잔에 10억이라고 그러던데.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상황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뭐 그렇게 포퓰리즘 정보는 아니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인데 거기는 국가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의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부동산은 해지예요. 인플레이션 해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이 무조건 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있거든요. 그게 한 4개월인가 5개월째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의 해지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부동산 진짜 심각하게 망가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트렌드 같은 거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물가지수라는 게 그 신뢰할 만한 지수예요? 그것 근데 우선 한국은행은 좀 그래도 거기서도 약간 물가의 그 품목에 있는데 약간 뺐다 꼈다 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국은행의 CPI까지 불신하면 좀 그건 좀 문제라고 봐요. 전월세 값은 안 넣고 있죠 거기에. 거긴 안 들어가죠. 예.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참 애매해요, 사실은. 예.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실 지금 소득 통계도 없어요. 소득 통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거 비용 통계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물가지수가 제대로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소득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부동산, 경제 질문이시면 카빵님이 거기 혹시 법률적인 쟁점이 들어가 있다면 저도 보충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질문.